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천간의 지지, 을이 신을 봤을 때 어떻게 해석 적용할 것인지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앞의 내용들 외에 조금 더 진도를 조금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을이 팔자 내에 있다면 어디 있습니까? 연에 있을 수 있고 월에 있을 수 있고 시에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경이 천간에 있는 조건이 있을 수가 있고, 그죠? 시에 있는 조건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지지에 이렇게 신금이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죠. 자, 연의 천간에 이렇게 있을 때는 보통 조부가 실력자나 명문의 후손이 맞습니다. 그리고 소년의 명예를 추구한다는 게 맞고 정신적 가계의 계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자 같은 경우에는 잘난 남편감, 제가 자폐론을 많이 쓰는데 천과 지, 즉 하늘과 땅으로 해서 구분을 많이 짓습니다. 자, 폼나는 남편감을 원한다라는 것이죠. 만약 연애만 있다면. 자, 그러면 지지 같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저는 이 연월일시를 보통 어떻게 끊어서 보냐면 옛날 과거에는 이제 조부 조모로서 해석을 했는데, 저는 여기를 부의 자리로 보통 해석을 하고, 그리고 지지를 모의 자리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월의 자리를 형제 정도로서 해석을 하겠죠. 만약에 연천간이 형제라면 연지는 형제의 배우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을이 만약에 나라면 이 일지는 뭐가 됩니까? 여기가 배우자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자식궁이 되는데, 자식궁에서도 예를 들어서 내가 음이 강하다면, 자, 양의 글자가 나에게 좋은 점이 되죠. 따라서 양의 글자가 오게 되면 아들일 확률이 많이 높습니다. 배우자의 관계에 따라서 다르지만. 자, 그리고 만약에 연천간에 음이 강한데 음의 글자가 온다면 딸이 우선적으로 올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런 식으로 보통 해석을 하고, 그리고 연지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연지에서 올라왔다는 건 모친의 자리에서 합의되어서 올라온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경을 지지로 내리면 신의 글자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을과 경의 합을 보지 않습니까? 천간 합을 보듯이 지지에서도, 지지의 관계에서도 실제로는 합작용이 이루어집니다. 즉, 연천간에 경이 없이 연지에 신이 있을 경우, 이때는 부의 영향권보다는 모친에 의해서 자기 직업 구성이 이루어지기가 더욱더 쉽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인연도 실제로는 월의 같은 경우에 가권의 상속이나 계승이라고 했었고, 평생 직업이 조직성이나 명예 관련이다.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정해준 인연, 즉 부모 자리에 이 정관이 왔으니 부모가 정해준 인연이라고 보통 해석을 하고, 과거의 경우에는 살림살이 중심이라고 봤으나 현대는 여자분들도 사회 활동을 많이 함으로 사회 활동으로 많이 해석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연지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부가 정해진 인연보다는 모친이 정해진 인연이 더 강하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확장 해석을 저는 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만약에 월지에서 이렇게 올라왔다면 연에 없고 월천간에도 없고, 이런 식으로 월지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실제로는 부와 모와 형제의 배우자 자리 궁에 보면은 그 정관이 있더라는 것이죠. 즉, 즉 형제의 배우자하고 짝이 맞는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만약에 형제의 유무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형제가 많았으나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형제의 숫자가 적어진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연지의 신에서 정관으로서 나의 직업이 출발을 하여, 그리고 을로서 내 직업이 정해진다라고 해석을 한다라는 것이죠. 즉, 지지에 있다가, 지지는 뭐다? 폼이 적게 나는 것이죠. 거기에서 쉽게 말해서 나중에 세월이 흐르게 되면 폼나는 직업으로 바뀐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많이 가합니다. 자, 그래서 좌표론에 따라서 입각해서 이 신자가 있는 유무에 따라서 이제 해석을 조금씩은 달리 한다는 것이죠. 제가 앞 시간에는 갑의 경우에는 안 해드렸죠. 갑도 기가 연천간에 있고 월에 있을 수가 있고 시에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연지 같은 경우는 미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간지조합이 배열이 된다는 거죠. 연천간에서 합을 하느냐, 월천간에서 합을 하느냐, 이 시에서 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또 이 연지에서 합을 하느냐, 월지에서 합을 하느냐, 시지로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걸 집어넣고, 자, 갑은 기와 합을 하죠. 갑기합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자, 이것은 지지로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인도 되고 미도 될 수가 있겠죠. 실제로는 기와 인도 합을 하게 되고 갑과 미도 합을 한다는 것입니다. 갑기합의 작용에 의해서. 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음이 강해서 갑을 쓴다는 것이죠. 음이 강해서 갑을 쓸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죠. 즉 여기에서 출발해서 시로 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연지로 가는 경우가 있겠죠. 이 갑기로 간다는 것은 폼나는 직업 구성이 계속해서 즉 직업 전변이 뭔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뭐 교육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아니면 세워 올리는 건설 건축 또 지지의 영향에 따라서 달라지죠. 지지를 자기의 직업 글자로 삼으니 그 직업의 영향소에 있다가 나중에 차후 말년에는 기토인 그런 쪽으로 보통 자기의 직업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직업 구성이 바뀐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런데 갑과 기는 천간에 있으니 폼나는 직업군 그대로 가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천간에 기가 없고 미가 있다 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미로서 내려가게 된다는 것, 즉 실무를 담당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서 다니다가 대기업 내지는 또는 그 이상 승진을 하는 경우는 보통 천간 쪽으로 운이 흘러가는 것이고, 대기업에서 보통 중소기업을 간다. 자, 그런 경우가 보통 이런 식으로 팔자가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한번 팔자를 나중에 많이 해석해 보실 때 한번 참조를 해 보십시오. 자, 그리고 연과 월에 있을 수가 있고 신이, 그리고 시에도 있을 수가 있겠죠. 시에는 말년의 벼슬이나 자식의 현달, 또는 여자 같은 경우에는 시에만 정관이 있을 경우에는 늦게 결혼하는 인자로서 만훈 인자로서 보통 해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것은 기본적인 육친적인 해석이고, 자, 이것이 연에 있을 때 이제 연, 월, 시도 천간적인 해석과 지지적인 해석이 약간의 차이가 나겠죠. 그것을 천간은 폼이 난다. 그리고 지지는 실무다. 폼이 적게 난다. 자,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실제로는 팔자 해석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각 천간에 12운성과 12신살의 모습도 실제로는 또 봐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때 운기에서 강한 운기가 있고 약한 운기가 있다는 것이죠. 강한 운기를 우리가 잘 쓰면 좋겠죠. 팔자 내에 있을 경우에는 더더욱 잘 쓰겠지만 없을 경우에라도 운에서 온다면 한시적으로나마 그 기운을 우리가 불러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갑이 신에서는 12운성상 절지에 들게 되죠. 절지로서 겁살, 구속, 수사, 차압, 압수, 수색, 박멸에 관련된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겁재에게 그런 작용들이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절이라는 것은 완전히 끊어진 상태, 무형에서도 가장 기운적으로, 유형에서도 무형으로 갔으니 기운이 꺾여 있는 상태이고, 즉 이 이면에는 존재하는 그러니까 반대편에 존재할 수 있는 인자로서 있지만 그것도 절임으로 가장 기운이 약한 상태죠. 따라서 이 갑의 기운은 제대로 써먹기가 힘들겠죠. 자, 을은 어떻게 됩니까? 태지로서 제살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음간이라는 것은 양간은 기운이죠, 기운. 자, 실제로는 을이 경의 모습으로 요 안쪽으로 쏙 들어가서 잘 안 깨어진다라는 것이죠. 음은 실제로는 음간이라는 것은 굴신성이 좋기 때문에 그 모습이 완전히 없어진다, 무형의 개념은 아니고 그 속에 들어가서 기대어서 다음을 위해서 준비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태지 제살이라는 것은 그 기운적 운기는 굉장히 미미하나 그러나 이때 이 신을 만남으로 해서 천을 기인을 만나죠. 자, 이것이 뭡니까? 만약에 장사나 사업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파이가 크게 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때 만났던 인간관계, 그때 사두었던 부동산,
이런 것들이 훗날 나에게 크게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환경적 요인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홍염이라는 것은 뭔가 남을 깰 수 있는 능력이죠. 자, 따라서 이런 천을기인과 홍염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나마 을은 굉장히 긍정적인 작용이 있습니다. 단 지지는 그나마 상관없지만 을이 예를 들어서 운에서 천간에서 왔을 때, 자, 이럴 때는 뭔가 신생, 합에 의해서 신생, 세일가담을 이루고 뭔가 새로이 만들고 뭔가 새로이 변동을 하고 그런 경우로 있지만 또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그런 확률도 있지만 또 그것이 나중에 가서는 운이 끝단에 갔을 때, 팔자리에 없다라는 것은 운의 끝단에 갔을 때 그 기운적 작용이 상실됨으로 인해서 탑을 당해서 망실되는 그러한 결과가 올 수 있으므로 그것도 한번 유념해서 봐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병은 이제 병제들죠. 그 기운이 병든 상태와 같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역마 12신살로서는 역마살에 해당합니다. 자, 이것은 이동 변동을 하는데 타이에 의한 이동 변동이죠. 또 한편은 약간의 충작용하고도 비슷하죠. 이동 변동의 작용성이 존재를 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병은 그나마 나은 점은 이 문창성과 압록성이 있다는 거죠. 끝까지 이제 버텨보려는 7.8개의 그러한 기운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자, 그것이 상관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식신의 별은 어떻게 됩니까? 목욕 연살로서 이때 뭔가 시선, 이목 집중, 즉 내가 여자라면 나의 자식이, 아들이 남들에게 뭔가 시선, 이목 집중을 받을 일이 있는데 단 소모 지출을 동반한다는 것,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좋은 차를 탈 수 있는 그러한 환경도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실제로는 정이라는 것이 제대로 잘 써먹을 수 있는 인자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무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병의 운기와 같이 병지와 역마살에 들고 문창,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압록도 똑같습니다. 단 이 무에서는 복성이라는 기인이 하나 더 붙음으로 인해서 병보다는 이 정제가 조금 더 나은, 병보다는 실제로는 병과 무의 운기는 꺾여가기 시작하지만 자, 그래도 무가 더 잘 쓸 수 있는 조건이 바로 복성에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각 천간의 운기가 어떻게 흘러요?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병에서 정으로, 정에서 무로, 무에서 기로 이렇게 흘러가죠. 자, 병 다음에 정이 오고 그 다음에 무가 오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시간 텀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병보다는 무가 실제로는 어떻게 되느냐, 미자음에 왔어도 조금 더 좋은 신살이라든지 그러한 기운들이 존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가 왔습니다. 기는 목욕 연살로서 정과 똑같이 더 좋은 기란 작용력이 있죠. 굉장히 상승적인 작용력이 있고 편재죠. 편재석이 굉장히 도처에 재물이 깔려 있는 모양과 같죠. 자, 그런데 소모 지출이 있으니 그것이 다 내 것이 된다 안 된다? 뭔가 지출을 동반하면서 재물을 얻게 된다는 뜻이 되겠죠. 자, 거기에 또 천을 기인도 들게 되고 금녀도 들고 천주도 드니 실제로는 정, 식신보다는 이 편재의 별이 오히려 더 기운이 더 강해지겠죠. 더 잘 써먹을 수 있는 인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이 왔을 때 을 같은 경우에는 정과 기를 잘 써먹을 수 있는 인자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경이 드디어 걸록망신에 들죠. 이때 경이라는 것이 나의 기운을 가장 강하게 실제로는 드러내는 겁니다. 유가 실제로는 양인살로 인해서 더 강한 기운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유에는 당유자죠. 유에는 경과 이 신이 들어가 있죠. 실제로는 이 전반부는 경이 강할지 몰라도 중반부를 지나서부터는 실제로는 신의 힘이 더 강해진다는 뜻이 있습니다. 왜? 장성사라는 것은 우리가 12운상 운성을 보더라도 자, 최고의 극단점을 갖다가 꺾여가는 시점에 있죠. 즉 최고로 올라가는 지점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다시 터닝 꺾여 나가는 지점도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실제로 본다면 운의 기울기적인 요소의 상승운은 실제로는 망신살이인 이 신에서 오히려 더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은 실제로는 제왕장성살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제왕장성보다는 실제로는 이 신금은, 청간신금은 유에서 이제 자기의 힘을 확실히 발휘하기 시작하죠. 따라서 이때는 제왕장성이지만 오히려 이 경금인 걸롱왕신보다 그 에너지가 조금 더 약할 소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이, 요거는 이제 잘 써먹을 수 있는 임자가 되죠. 자, 장생이니까 여기는 생의 의미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새로이 생겨난다. 즉, 무형에서 유형으로 전환이 된다는 것이죠. 뭔가 내가 문서를 잡을 일이 있다라는 것은, 자, 어떻게 됩니까? 요때 이 정인의 별이 되죠. 정인의 별이 되니 내가 천을 기인도 되죠. 요때 잡았던 문서나 부동산 같은 경우에 훗날 좋은 일로서 뭔가 크게 나에게 도움될 일로서 이제 가치가 이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지살이라는 게 뭡니까? 자의에 의한 이동 변동이죠. 무던히 잘 계시던 어머니가 어떻게 하신다? 뭔가 옮겨서 잘 하던 장사나 사업처를 뭔가 다른 데로 옮기려 한다든지 그러한 경향성들도 생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라는 것은 편인의 별이죠. 자, 편인의 별이 사지, 즉 죽음의 문턱에 들어간 것과 같고 육해살, 저승사자를 만난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기운은 굉장히 약하게 제대로 써먹을 수 없는 인자가 된다는 것이죠. 단 홍염의 기운이 있으니 이 개도 아직은 죽지 않았다. 나도 깨어서 살 방도를 마련하겠다. 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은 그래도 지니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 12운성과 12신살과 각종 신살만 보더라도 이 실제로는 자연의 순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팔자 해석을 할 때 그냥 실제로는 12운성만 봐서도 팔자가 안 맞고 12신살만 봐서도 팔자가 안 맞습니다. 자, 그리고 각종 신사를 하더라도 그 동작성은 있겠지만 그게 실제로는 이 신살들보다는 실제로는 팔자 해석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합과 충과 형의 작용의 해석. 자, 이것도 첫 번째는 대운의 분석이죠. 대운 분석. 자, 그 이전에 자기의 팔자내 신살의 부석이 이것이 우선하여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운의 요소적인 모습에서 봤을 때는 실제로는 대운의 분석에서 합과 충과 형의 작용을 더욱더 유심히 보시고 그리고 두 번째 세운에서 가세할 때 자, 이럴 때는 완벽하게 그 현상이나 그런 이벤트적인 상황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세운을 관찰할 때 그 세운 중에서도 어떤 달에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월운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중첩하여져서 실제로는 팔자를 해석하고 관찰을 해야 실제의 운을 볼 수 있는 것이지 그냥 그 글자 하나가 그 달에 왔다. 그 달에 왔다, 그 해에 왔다만을 가지고 논하기에는 실제로는 감명적인 요소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모자람이 있으니 모든 것을 포괄하여서 한번 팔자를 관찰하시는 것을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천간대 지지, 을이 신을 봤을 때 어떻게 해석 적용할 것인지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